모스펫이라는 내용을 나갈 건데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한 내용으로 이제 LMS에서 퀴즈를 좀 볼게요. 퀴즈. LMS에서 퀴즈 만들 수 있거든요. 시험인가 퀴즈로 나와요. 그 분야는 있을 텐데 객관식 문제를 할 테니까 시간 제한이 있거든.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시간대로 제가 푸는 그런 퀴즈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주 거까지 하고 일단 퀴즈에서 중간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모스펫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필드, 이펙트, FILD, 트랜지스터 라고 하는 거에서 MOSFET, 모스펫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트랜스퍼 플러스 레지스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레지스터 R을 배웠죠. R. 얘는 어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 소자예요. 근데 이 값이 우리가 쿠팡에서 사면은 1kΩ, 100kΩ, 100메가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값을 바꿀 수가 있다면 트랜스퍼라는 건 이제 바꾸다, 변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정의적 기능을 띤 소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위칭, 껐다 켰다, 또 내지는 증폭, 신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V였는데 3V로 가면 약해. 그래서 얘를 이제 2배로 곱하기 6V로 본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N타입, P타입 실리콘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듭시다. P타입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영역을 이렇게만 해가지고 여기를 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도핑을 하면은 플러스를 쓰라고 했죠. N 플러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도핑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특정 영역을 이제 N 플로를 바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다가 여기는 지금 실리콘이거든, 반도체. 근데 여기 위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의 통하지 않는 절연체. 앞에서 말했던 캐패시터의 중간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메탈 M이라고 쓸게요. 또는 헤비 도핑된 아마 헷갈릴 때 P나 M 요거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헤비 도핑된 P 뿔뿔 이런 식으로 이런 헤비 도핑된 반도체 층을 만들어요. 근데 메탈과 이 헤비 도핑된 반도체 층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나름 전류를 잘 통해요. 알지?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전류를 이제 메탈로 만들었거든요. 알루미늄. 그래가지고 이름이 메탈 옥사이드 세바이컨덕터,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MOS 구조라고 하고, 구조는 MOS 구조고요. 얘가 하는 기능은요, 필드 이펙트, 여기다가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그 효과로 우리가 여기에 저항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모스펫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렇지?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얘는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가해요. 3단자 소자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랑 이쪽이랑 이쪽을요, 이렇게 밑에다가 금속 정극을 발라놓고 얘를 이렇게 같이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인데 여기를 이제 금속 도선으로 이렇게 싹 연결해 보잖아요. 금속 도선으로 연결된 그 두 군데는요 전위값이 같아. 금속 도선에서는요 전위값이 같아. 그래서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나 전위값이 같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나 이제 같은 전위값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에다 하더라도 이거 같이 묶어놓으면요 임팩트가 가게 우리가 세 군데에다가 전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단자 소자입니다. 근데 얘도 최종 거동이 우리가 전류 전압을 특성을 해보면요 직선으로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3단자 비선형 소자입니다. 넌 미니 비선형 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운 것 중에서 배울 것 중에서 선형은 그냥 저항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3단자 비선형 소자 그래요. 요거랑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에 이렇게 도선 연결하면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게 위험하다. 잠깐 붙이는 건 괜찮지. 근데 잠깐이 아니라 이제 붙이고 있으면 이제 뭔 상황이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도어락 있잖아요. 도어락이 아니라 그 비밀번호를 띡띡띡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거기 안에는 이렇게 생긴 배터리 들어가거든. 일본어 해가지고 9V짜리 알지? 이렇게 생긴 거 1.5V짜리 9V짜리 생긴데 얘도 양당 간의 차이는 있는 거야. 9V거든. 근데 얘 만약 연결시키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 1층이랑 2층이랑 둘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죠. 그렇죠? 1층이랑 2층이랑 위치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전위 차이가 전위 값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은 뭐냐? 요 안에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플러스 1쿨롱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다른 거야. 여기보다 여기가 1.5도 높은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그냥 위치 에너지가 전압값이 같아져 버리는 사태가 가지고 걔를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시스템에서는 그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거랑 또 어떤 상황이 비슷한 거냐면 이게 만약 없다 그럴까요? 요 안에 그럴 리 없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딱 완전 분리돼 있어야 되잖아. 그냥 배터리가. 근데 여기랑 요 안에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연결됐다 해보세요. 안에. 그럼 이거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는 이제 장난으로 해도 그냥 막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기한 배터리를 이렇게 길에 주워 이걸 경찰서에다 갖다 주려고. 근데 이게 지난주에 했나? 지금 첫 주 수업이 다른 과목도 첫 주 수업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했나 이 수업부터 저기서 했잖아 강의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배터리 연결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야. 자, 우리 이런 상황을 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VG 그래갖고 게이트처럼 줬어. 근데 이게 뭐야? 다시 말해. 헷갈려. 이게 여러분들 P뿔, C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을 한쪽을 소스, 한쪽을 드레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쪽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그래서 소스는요, 뭐가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전자든 홀이 여기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공급되는 이렇게 쓸까? 드레인은요, D라고 쓰면 되는데 얘는 캐리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게이트 G라고 쓰면 되죠. 얘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TV 채널이라고 하죠.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채널을 조절해서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를 우리가 조절하는 일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SDG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제 3단자 소재에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가하라.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려고 하는데 2단자 소재면은 내가 아까 그냥 하나 0볼트로 기준을 하고 다른 데 이제 바꿔주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3단자 소재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 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0볼트로 해놔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를 값을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이제 여기를 바꿔줘요.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하나의 0볼트면 여기 고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고정시켜요. 게이트를.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게이트를 고정시키고 또 여기를 또 이제 바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우리 이제 표기 약속을 할 텐데요. 내가 만약에 전압을 걸었어. 근데 게이트에다 전압을 걸었다 그러면은 VG를 쓸게. 드레인에다 전압을 걸었다 그러면 VD를 쓸게. 근데 제가 여기 사실 이게 하나가 뭐 숨겨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 전압값을 걸 때는 하나가 이제 기준이 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소스 쪽을 기준으로 해요. 소스 쪽을. 그래서 VGS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VG 게이트에서의 전압값 빼기 소스에서의 전압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VGS. 오케이? 그런데 소스 쪽을 우리가 0V 기준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표현을 간단하게 해서 여기 0V 돼버리면은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떻게 쓸까? VG라고도 쓸 수 있어요. VGS라고 쓰기에 VG랑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게이트에서의 전압값이 얼마냐는 거. 기준은요? 기준은 소스 쪽. 그럼 이제 VDS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얘는 VD 여기에서의 전압값 빼기 소스에서의 전압값이. 소스에서의 전압값을 우리 영어로 썼죠. 그래서 VDS 이퀄 VD야. 맞지? VS는요? VS는 뭐지? 여기 붙이는 거죠. 여기 보통 바디라고 하거든요. VB 이렇게 쓰는데 바디는 VS랑 똑같이 지금 영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VD 뭐 2V고요, VG가 뭐 3V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0V로 고정했을 때 여기 3V, 0V로 고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2V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알지? 자, 얘가 하나 고정시켜 0V를 해놓고요, 고정을 꼭 바꿔. 아니면 여기 0V를 해놓고 여기 고정을 해놓고 여기를 바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조합이 나오죠. 두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여기 채널로 흐르는 전류가요. 하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 얘는 뭐라고 쓸까? VG 고정을 해놓고 반대로 VD를 고정을 해놓고 VS를 영어로 해놓고 VG를 바꿔주면요 X축이 이제 여기 변수 VG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커런트가 안으로다가 갑자기 쓱 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커브가 나왔거든요. 근데 두 가지 커브 다 봐도 얘는 선형이 선형 아니죠. 그래서 얘도 디자인을 보잖아요. 신기한 거죠. 내가 인트린식 사마이 컨덕터를 가지고 내가 양당 간의 전압을 걸면은 직선 나죠. 그렇죠. 저항 큰 걸로 하면 그 직선 기울기도 떨어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PN 접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양당 간에 이제 N을 기준으로 P 쪽에 전압을 바꿔주면 아까
커브가 이렇게다가 익스포넨셜이 확 증가하는 기사를 나온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기판에다가 저런 식으로 기판에다가 헤비 도핑 시키고 여기 절연체 놓고 여기 또 메탈이나 아니면 헤비 도핑된 실리콘을 놓고 이제 세 군데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면요, 이제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나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서나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아니면 모니터에서 이제 기능을 띱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출력 특성이라고 하고요. 출력 특성. 영어로는 output, OUT, PUT, output characteristic, CHERAC, output characteristic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요, 우리가 전달 특성이라고 하죠. 전달 특성.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써야지. 영어로는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저리가 안 흐르다가 갑자기 저리가 확 흐르는 거예요. 정확값이 크다가 갑자기 정확값이 작아지면서 저리가 확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아웃풋 특성이 있고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 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웃풋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트랜스퍼 내용부터 보면 좀 기억이 안 나오네. 좀 복잡하고요. 특성 쉬우면 필기한 데다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리세요.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요거가 이제 다 표현되는 식들이 있습니다. y 값이 id죠. 그렇죠. x 값은 VD 아니면 VG야.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 표현되는 식들이 있어요. ID 꼴 뭐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직선 구간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순간부터 직선이 갑자기 평평해져요. 직선이 평평해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직선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구간을 일부 선형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직선 모양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항 있잖아요. 그랑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상이 돼버리면요, 값이 일정해져요. 우리가 이런 영역을 출력 특성에서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포화라고 하는 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값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돼 버리면 이제 쭉 일정하죠. 그리고 포화됐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두 영역이 구별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도체 채널이라고 했어요. 채널이라고 하는 건요,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는 채널이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채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내가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몇 볼트를 거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없던 게 이제 점점 생겨나서 채널이 딱 생겨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게이트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채널이 형성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0V, 0.5V, 1V 걸어서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2V를 내가 게이트 전압으로 VG를 2V를 준다. 그러면은 이제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널이 채널이면 이제 소스 드레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형성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구정을 때 배웠거든. 이거를 무슨 전압이라고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상품은 찹쌀, 쌀, 참쌀. 뒤에서 뭐라고 했어? 나 뭐라고? 터널? 터널? 아닌데. 문턱? 문턱? 전화? 문턱처럼 맞았어. 누가 말했어? 약간 두 개 들었으니까 하나 보세요. 던지기. 문턱전화 그래요. 문턱전화. 명언 설명하면 되지. 고점을 때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이 마을 복도야. 거실이야. 여기 화장실이야.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거실이지. 문턱 넘으면 화장실이죠. 그 문턱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은 이제 채널 형성되는 거고,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아직 채널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문턱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떤 임계 그런 거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하거든. 스레시홀드 볼티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VT 그럼 VTH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단위는 몇 볼트야 볼트 2볼트 1볼트 0.5볼트 이런 식으로 문턱자. 내가 이제 게이트에다가 만약에 1볼트를 가했다고 해보세요. 1볼트.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메탈, 옥사이드, 요거는 이제 세마컨덕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가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옥사이드는 이제 절연체거든. 절반통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옥사이드 요 위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옥사이드 아래쪽이 이제 플러스로 대전이 돼요. 그러면 이 옥사이드 밑에 실리콘 요 윗동네는 뭘로 대전이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되죠. 자, 얘는 지금 내가 얘로 P타입을 들고 있거든. P타입. P타입은 홀이 머저리티야, 전자가 머저리티야? P타입. P타입 홀이 머저리티야, 전자가 머저리티야? 홀이 머저리티. 근데 홀이 막 있었어. 16승이 막 17승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쪽에서 그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제 그 평형을 깨는 상황을 내주는 거야. 게이트 플러스를 합치면은 여기 메탈은 다 플러스야. 여기 저런집이 마이너스, 저런집 밑에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원래 홀이 많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평형 상태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벌어지려면 그 홀들이 원래 있던 거에서 이렇게 좀 이제 밀려나고 그러면 그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돼요? 홀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플러스 하면은 청력 때문에 플러스가 홀 캐리어들이 막 딴 데 가거든. 원래 있던 거보다 이제 홀 캐리어가 줄어들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체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 가는 플러스 값을 내가 아까 0.5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 1분 전. 그때 1볼트였다 그러고. 근데 이제 1.5볼트 하면 이제 더 해주면 여기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 홀들이 더 밀려나.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한 1.99볼트 줬다 그래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홀들이 이제 더 밀려나는데 이제 점점 밀려나다가 원래 있던 홀 캐리어들이 이제 다 없어져. 그럼 이제 홀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거든. 이해돼요? 홀들이 이제 디플리션 고갈돼 버린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2볼트, 2.1볼트 이제 주어지고 문턱자랑 이제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점점점 더 플러스로 하는데 나는 이제 플러스를 더 이상 밀어낼 게 없어. 다 밀어놨어. 어떻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히 이쪽에서 플러스를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이 아까
P타입에 전자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 걔도 10의 3승 4승에 있는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서멀리 액티베이트된 전자나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막 끊어진 얘들 10의 10승계만큼 있다 그랬었죠. 10의 10승계만큼의 전자와 10의 10승계만큼의 홀이 있어. 그래갖고 걔는 어떤 거 같냐면 10의 10승계만큼의 전자가 이쪽으로 열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전자들이 일로 모이게 돼. 그렇게 돼서 여기가 점점 마이너스가 더 모이면은 얘가 더 플러스 세게 하는 걸 여기서 이제 기어 상황을 만족시키는 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는 이제 P타입이어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 P타입이어가지고 그냥 홀들밖에 없었어. 전자는 거의 뭐 10의 30이 너무 적게 있었어. 그리고 양쪽에는 앰플이 있었어. 소스 드레인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전자가 많이 있어도 드레인 쪽으로 가고 싶어도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어지는 길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 플러스 이제 알파로 해서 2.5 3V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막 와. 그러면은 앰플 전자가 많은 지역에서 전자가 없던 지역 중앙에 있는 전자가 싹 모이게 돼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그래서 반도체 채널이 뭐 180 나노미터다, 반도체 채널이 뭐 10 나노미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여기의 길이를 말할 거예요. 채널 간의 채널 길이라고 해요. 채널 길이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길이, 간격을 우리가 채널 길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나중에 C에서 채널 렌트에서 L로 표시합니다. L. 맞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를 만들었다가 11나노미터 지금 D램을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저기 사이 길이를 말해요. 근데 실제로 3나노미터까지 가면은 저 구조를 안 써요. 다른 구조를 써요. 다른 구조를 쓰는데 저 길이가 만약 3나노미터였을 때의 그런 특성 효과가 나와. 그럼 이제 그때에서 구조는 다르지만 그걸 우리가 3나노미터 공정을 성공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11이나 12나노미터 그러거든. 그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이제 요걸 배우고 이제 채널 길이가 줄어들었을 때 채널 길이가 한 1마이크로, 한 10마이크로 딱 정해져 가는데 수마이크로미터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줄어들잖아. 얘네부터 줄어들었거든. 줄어들면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채널이 짧아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숏 채널 효과라고 하거든. 숏 채널 효과가 되면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내용은 다 다음 주에 배우지 않나 싶어. 다음 주에 이런 내용까지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뭐랑 그냥 가버린 거. 공부 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걸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 그런 거거든. 자, 채널이 형성돼. 근데 채널이 형성된다고 어떤 전자들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평평한 데다가 내가 플러스 전압을 걸었어.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본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내가 플러스 전압을 점점 좀 많이 하면 이 전자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전압 점점 가해주면은 플러스 전압 게이트처럼 가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탁구공을 하나씩 탁구공의 개수를 J 이퀄 N-큐브에서 N을 점점 좀 늘리는 거랑 그런 같은 상황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탁구공 뭘 한다고 이 탁구공이 흘러? 이동을 해? 아니죠. 기울여야 되죠. 기울이려면 그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양당 소스와 드레인 양단 간의 전위 차이를 우리가 걸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1V를 가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1V를 가지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플러스 2V를 가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서야 탁구공들이 흐르고 그때서야 이 전류가 흐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위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